안녕하세요. 용어쌤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는 업데이트와 관련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유니티에는 픽스드 업데이트라는 불리는 또 다른 유형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픽스드 업데이트 메소드는 일반 업데이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픽스드 업데이트는 최대 프레임 속도에 맞춰 실행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실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간 간격은 기본적으로 2밀리초마다 발생하는데 일정 시간 간격에 정확하게 호출되기에 이 픽스드 업데이트 메소드는 유니티의 물리 시스템과 완벽한 동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픽스드 업데이트 메소드에서는 대부분의 물리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포스, 즉 어떤 힘을 적용하거나 충돌을 감지하거나 물리적 움직임이 요구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픽스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 관련돼서 샘플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더 살펴볼게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게임 객체를 생성하고 그 게임 객체에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서 보면 이제 도움말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해서 도움말을 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도움말을 열었고요. 제가 여기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자, 여기에 이제 검색 필드에 픽스드 업데이트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진입을 한 거고, 검색을 해서 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넷픽스 업데이트에 관련된 이렇게 간단한 문서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어떤 거 검색을 해볼 거냐면 리지드, RIGID, 그 다음에 폴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리지드마디.ed폴스라는 API가 검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샘플 코드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리지드바디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픽스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인 움직임이 요구되어지는 작업할 때 그럴 때 이 픽스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얘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요 코드를 전부 다 마우스로 긁어서 코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픽스드 업데이트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 먼저 이제 디지드 바디라는 데이터를 받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제가 비주얼 스크립트로 열었습니다. 여기 이제 클래스 어웨이크 메소드 위에다가 줄을 추가를 해두고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메소드 쪽에 가서 mReadBody라는 변수에 컴포넌트를 받아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소드 쪽 줄을 추가를 하고 픽스드 업데이트 요 코드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래서 지금 얘는
if 문장을 썼네요. if 문장 대괄호 안에 보면 내가 키보드에서 점프,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리지드 바디가 포함되어 있는 게임 객체의 컴포넌트에 add 플러스 힘을 주고 어떻게 방향은 트랜스폼.object Y축 방향으로 점프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시고 단축키 눌러서 저장을 하고 에디터로 되도록 합니다. 자, 에디터로 되도록 가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여기 보면 게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큐브에 조금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컴포넌트를 추가시켜 줍니다. 추가됐고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아무 동작은 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이 큐브에는 지금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추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다시 여기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자, 검색을 RIG라고만 검색 필드에서 입력을 하면 리지드 바디 트리가 찾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3D 리지드 바디를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유즈 그래버티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유즈 그래버티가 체크되어 있다라는 거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 바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런데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멈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닥 배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바닥 배치는 조금 더 스케일을 해볼게요. 그라운드도 있고 플랜도 있으니까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에 게임 객체가 들어가 있고 땅으로 떨어질 거고요. 자, 게임하면 게임 창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박스가 점프되어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적인 계산을 할 때 이 픽스드 업데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소드가 어떤 거냐면 특정 간격을 기준으로 유니티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지 않는 게 있는데 온 마우스 다운이라 불리는 이 메소드는 사용자가 이 오브젝트를 클릭하는 이벤트 발생마다 호출해요. 이 메소드가 오브젝트에 연결된 스크립트에 존재하고 해당 오브젝트에 콜라이더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화면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거나 탭할 때 이 메소드가 호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 온 마우스 다운 메소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서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아래 메뉴에 보면 유니티 메시지 구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온 마우스 다운을 검색을 해보면 되겠지요. 여기 보면 온 마우스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 이렇게 메소드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리지드 바디 요 부분을 코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해봤으니까 주석 처리를 또 해놓을게요. 여기 픽스드 업데이트 태거로 닫는 태거로 다음 줄에 별표하고 슬래시 넣어서 자 주석 처리했고요. 이제 온 마우스 다운이라는 거 메소드를 추가했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만약에 뭐 코드를 테스트하는데 뭔가 동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디버그.점 로그로 한번 콘솔 창에 로그를 넣어주고 한번 요 오브젝트 클릭트라는 메시지가 콘솔 창에 로그가 표시가 되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와서 플레이 버튼을 실행을 해서 그거를 큐브에는 지금 플레이를 하고요. 게임 화면에서 큐브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클릭트라고 메시지가 로고가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소드는 리셋 메소드입니다. 리셋 메소드는 스크립트의 기본 속성이나 수치를 설정할 때 매우 유용한 메소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코드를 추가하여 리셋 메소드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 mTrust라는 이제 플롯 변수 자 이렇게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변수의 값을 한번 초기화시켜 볼 거예요. 그 전에 한번 Ctrl S 눌러서 에디터에 되돌아가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truth라는 이 변수의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유니티 메시지 구현, 여기서 리셋을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리셋 메소드가 짜지고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변수, 아까 이름이 트루스트죠. 자, 이거를 마우스로 긁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여기에다 값이 200으로 바꿔볼까요? 200으로. 그리고 저장, 그리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크립트 선택, 스크립트 커서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리셋하게 되면 이 값이 초기화된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죠? 다시 한번 얘를 2로 바꿔볼까요? 컨트롤 S 저장하고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마우스 클릭 리셋하면 변수 값이 초기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개한 메소드의 수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메소드 중에서 그렇게 일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모든 빌트인 메소드를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스크립트 API 매뉴얼 또는 관련 문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만들고 게임 객체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고 마우스로 게임 객체로 드래그를 해주면 이와 같이 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이 게임 객체에서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하시고 리무브 컴포넌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컴포넌트가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게임 객체에다가 적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클래스가 모노 비헤이비어로 상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리드 바디 컴포넌트는 제가 제거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이 포스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픽스드 업데이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드 바디에 대한 부분들 지금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그 큐브 객체의 위치 또는 회전을 다른 값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위치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포지션을 사용했던 거, 그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큐브 객체에 마이 퍼스트 스크립트라는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객체, 자기 자신의 트랜스폼, 자, 이렇게 트랜스폼이라고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코드가 이렇게 찾아지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트랜스폼 점 포지션을 벡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라는 거는 이제 x과 y값 z를 벡터 3 형태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new 새로 만들겠다 어떤 거를 벡터 3를 자, 그리고 가로 안에 x, y, z 좌표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 f, x가 0f고, y는 2f 값을 가질 거고, z는 0f 값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컨트롤 S 눌러서 Z 저장을 한 다음에 에디터 로 되돌아가서 지금 이 큐브의 객체 위치는 이렇게 0, 2.3 뭐 이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요 x값을 조금 더 다른 값을 바꿔볼까요? 얘도 이 정도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위치가 지금 보여지는데, 자,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큐브 객체의 포지션 값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0, 2, 0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 이제 포지션은 이렇게 벡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 객체의 트랜스폼 포지션 속성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트랜스폼 컴포넌트 위치에 값을 필요로 하는데 그 값에는 벡터를 만들어서 대입을 시켜준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벡터 3 생성할 때에는 new 벡터 3 입력을 하고 그리고 벡터 3를 구성할 x값, y값, z값을 가로 안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숫자 뒤에 F라는 거를 붙여주는 거는 부동 소수형, 즉 플롯이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 즉 부동 소수점 값을 사용할 때에는 숫자 뒤에 F를 삽입을 해야지 컴파일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각도를 한번, 회전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폼의 회전값을 설정해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등호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트랜스폼 똑같이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에 점 로테이션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폼 점 로테이션에는, 예를 들어서 오일러 각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코트니언 각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트니언 점 오일러라는 것들을 써볼게요. 코트니언 오일러 당연히 이 가로 안에다가 x, y, z의 각도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0f, 90f, 0f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코트니언이라는 거는 이제 4원 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한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 각도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친숙한 각도가 오일러 각도예요. 그래서 이 코터니언점 오일러라는 이 API를 사용을 하면은 오일러 각도를 4분수로 변환시켜줘서 게임 객체를 회전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 각도 같은 경우는 360도 개념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원수 생성하려면 코트니온 클래스를 어,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도의 값을 넣어줄 경우에 뭐 벡터 3 경우처럼 어, 뭐 키워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각도 값만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x축은 0도고 y축에 대해서는 90도 그리고 z축에 대해서는 0도를 설정해서 회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컨트롤 S 눌러서 세이브를 해주고 유니티 에디터로 되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이 게임 객체에 어, 추가되지 않고 또는 이렇게 끊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얘는 스크립트를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저기 add component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리고 얘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음, 그냥 키워드로 검색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 스크립트라는 폴더 있죠? 걔를 클릭해서 조금 아까 내가 만든 그 스크립트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찾아지겠지. 그래서 걔를 클릭하면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큐브를 자, 그리고 플레이 각도가 90도 각도 바뀌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90도 각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트랜스폼 컴포넌트에서 포지션이나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게임 객체의 위치를 변경을 해주고 또는 그 게임 객체를 회전하는 코드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큐브 객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를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업데이트 메소드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큐브 객체를 일정한 간격 그리고 일정한 유닛을 또는 뭐 그게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한 축의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계속 이동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아까 업데이트 메소드가 이렇게 주소 처리가 되어 있는 거를 해제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 메소드 안에 아, 클래스를 하나 가져다 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위치를 바꿔주는 거가 트랜스폼인데 트랜스폼 자, 아까는 이제 트랜스폼 좀 포지션을 썼지만 일정한 방향, 일정한 거리 요거대로 지속적으로 이동을 할 때에는 트랜슬레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트랜스폼 점 트랜슬레이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점 트랜슬레이트 하고 여기에는
가로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입력하는 것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코드 문장 뒤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큐브 객지를 선택을 해서 자,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음, 자, 아까 우리가 스타트 메소드에 트랜스폼 포지션을 연습을 해봤잖아요. 그죠? 얘를 지금 주석 처리로 바꿔 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큐브 객체가 X축으로 어떻게 Y축이나 Z축 중에 어떤 축으로 이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자, X축으로 이동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은 이만큼씩 자,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들인데 지금 이제 너무 빠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레임이 아닌 뭐 초당 이 유닛 이동으로 설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우리가 타임.델타 타임을 곱해주면 돼요. 스크립트 열으셔서 여기 transform.translate 여기에 x 값에다가 곱하기 타임 점 델타 타임 해주고 저장을 하고 빠져나올게요. 그러면 얘는 초당 2유닛이 이동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더 천천히 움직이죠. 왜냐면 당연히 프레임당 움직인 게 아니라 초당 2유닛으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초 단위를 사용해 수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숨겨진 다른 이점은 이 스크립트를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할 경우에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프레임 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프레임에 관계없이 균일한 결과를 얻을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타임점 델타 타임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타임점 델타 타임을 사용하는 이유는 컴퓨터의 성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를 내가 낼 때 사용되어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픽스드 업데이트 메소드 그리고 온 마우스 다운 그리고 이제 트랜스폼 포지션이라는 거,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폼 로테이션이라는 거, 그리고 간단하게 코터니언 오일러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꼭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